자, 이 차량은 공식 K 미션이 이제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공식 K하고 공비하고는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표현보다도 변속기 내부에 기아 넣어주고 빼주고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바뀌었어요. 이 차량은 이제 주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돼서 변속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증상으로 입고가 됐는데, 우선 진단기상으로 에러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진단기상의 에러 코드는 지금 변속기 입력축 회전 속도 센서 단선 이렇게 교란 코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요런 상황들은 주로 이제 변속기를 전체를 탈거하지 않고 메카트로닉만 분해를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차량은 지금 공비5 이제 공비5 미션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번에 아우디 A7 공비5는 이제 이런 변속기예요. 근데 공식 K는 좀 모델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공식 K, 이게 이제 공식 K 자동 변속기인데 밑에 내부적인 구조로 봐서는 조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전륜 구동 타입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는 추진축이 비어져 있고 앞으로만 가는 타입이 있고요. 요건 이제 공식 K인데, 요게 보면은 공식 K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식 K 301 3837 이런 코드를 명을 가지고 있고, 오일 누유가 좀 있는데 요 부분을 탈거를 해서 이제 메카트로닉에 있는 입력축 속도 센서를 한번 교환하고, 간혹가다는 이 입력축 속도 센서만 교환해서 될 게 아니라 메카트로닉에 들어져 있는 태컴을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컴까지 가야 될지는 한번 여부를 좀 상황을 좀 보고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지금 공비5가 장착되어져 있는 아우디 A7 모델이에요. 공비5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공비5 미션을 탈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미션 탈거하고 뭐 조립하고 이런 과정은 많이 안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다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그런 내용을 안 담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비5 미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코드명이 공비 OB5라고, 저희들 뭐 어떤 분은 OB5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공비5 숫자 5 이렇게 있는 요 미션 코드명을 볼 수가 있어요. 공비5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사륜구동 형태의 차량입니다. 거기서 1억 스폰 받아갖고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잖아. 네, 보이시는 것처럼 공식 K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듀얼 클러치고, 요 부분이 이제 각 단으로 유압을 넣어주면서 각 단이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 그 안에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공식 K와 이제 공비5 타입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메카트로닉이 이제 다르다는 점. 메카트로닉도 한번 잠깐 더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요 메카트로닉이 공식 K, DCT, 에스트로닉 DCT 공식 K 메카트로닉이고, 요 부분은 가장 많이 보셨던 공비5 타입의 메카트로닉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많이 틀리지만 기본적인 그 자동 변속기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한쪽으로 차선 올라와 있는 구조도 비슷해요. 근데 요것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공식 K 타입들은 이렇게 두 개의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분해를 하게 되면 필터를 꼭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꼭 필터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꼭 교환하셔야 됩니다. 꼭. 자, 필터 교환하고 작업을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 아우디 에스트로닉 이 타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식 K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변속기 전체를 분해하지 않고 오일팬 탈거하고 메카트로닉만 탈거를 해서 센서하고 오일 내장에 있는 오일 필터 교환을 해서 지금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지금 시운전을 나왔는데 우선은 초기에는 이제 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변속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증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리는 잘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공식 K나 공비오 타입들이 좀 문제가 요즘에 특히나 이제 빈번하게 좀 많이들 있고 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은 자동 변속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오일 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변속기는 수명이 현저하게 많이 짧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 변속기 오일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 변속기 오일은 근본적으로 유압유입니다. 유압유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냉각 작용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윤활 작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을 다 해야 되는데, 냉각 작용을 할 때 자동 변속기 오일이 외장에 있는 오일 쿨러를 통해서 외부 주행풍에 의해서 냉각을 하거나 혹은 부동액 엔진을 식혀주는 엔진 냉각기, 이 냉각기 부동액을 가지고 또 식혀주는, 그래서 자동 변속기 오일은 통상적으로 한 120도에서 한 13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최대 온도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야 한 110도 정도,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자동 변속기 오일을 부동액을 이용을 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요즘 차량들은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고출력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속기 오일을 외부에 있는 주행풍에 의해서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 냉각기를, 별도의 냉각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차량도 이제 저희들이 여름 되면은 조금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운 것들이, 이 차량은 외부 냉각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액을 가지고만 이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름철이 되면은 항상 그 자동 변속기 오일 냉각하는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 차량은 그렇게 변속기를 전체적으로 탈거하지 않고 지금 주행거리가 한 12만 정도 주행이 됐지만, 그래도 좀 차주분께서 최소의 비용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센서류만 교환을 하고 오일하고 필터 이렇게 교환을 해서 지금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변속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분한테 출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그 에스트로닉 변속기 중에서 공식 K 변속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좀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였습니다.